가리면 저기 눈 밑에 있던 점이 있잖아요. 그 원래 눈을 가리고 그 점이 눈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귀여워요. 아 희우야 좀 이따 보여줄게 승원이가 무슨 말 했는지.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생각을 다 했어 승원아? 야 너 그러면 너 닮은 거 알아 승원아? 너 닮았어. 응? 내 눈을 가리면 승원이 너 닮았어. 보여줄게 희우야 좀 이따가. 아 지금 보여줄게. 아 승원이가 이렇게 하네. 이 눈을 가리면 얘가 눈인 것처럼 보이잖아? 그럼 되게 귀엽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가리니까 승원이 닮지 않았어? 이게 눈이라 생각하면? 자 페이지 112페이지예요. 볼게요. 일단 수입을 억제하고 뭐를 늘려? 수출을 늘려.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거 맞아. 근데 요새 지금 뭐 누가 한 맞아. 트럼프가 지금 하는 일이 이거야. 이걸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했었던 그 일을 반복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하면 정말 나라가 부유해질 수밖에 없겠지.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안 하면 당연히 뭐보다 쓰는 돈보다 들어오는 돈이 많으니까 나라가 잘 살 수밖에 없는 거야. 하지만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이 나라랑 무역을 하려고 하겠어? 안 하겠지. 세계대 미국에서 싸우는. 그래 지금 요새 왜 이러지? 왜 그런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그러는 건 거야. 안 그래도 오늘도 뉴스 보니까 지금 삼성 휴대폰도 직격 다 맞을 것 같다고. 삼성 휴대 갤럭시도 일단은 자기네 거기 공장에서 돌려서 생산하는 게 아니면 관세를 많이 붙이겠다는 거잖아. 자 그러면 중상주의에 따른 보호주의 무역은 당연히 자국의 경제를 보호하는 거겠죠. 외국과의 교류를 수월하게 만들지 않겠지. 어떤 외국이 모자라가지고 알았습니다. 우리가 당신 거 많이 수입해 줄게요. 우리 거는 조금만 가져가세요 라고 하고 그 나라랑 교류할 나라는 없겠죠. 자 케네는 우리 앞에서 나왔어. 케네가 뭐 만들었다고요? 맞아요. 경제표를 만들었다. 경제표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아까 생산계급 그 다음에 그치 비생산 던지시지. 자 생산계급은 아까 누구였어? 뭘 생산하는 거지? 농부들이고 그 다음에 비생산계급은 누구를 비생산계급이라 그랬어? 수공업자들. 뭔가를 만들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새로운 걸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냥 자기네들이 재료에 딱 투입된 걸 그대로 형태만 바꾸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도 수공업자를 비생산자라 그랬어. 그 다음에 지주계급이란 땅주인인 거지, 그지? 그때는 이제 귀족들이죠. 대부분의 귀족들이 영주들이 다 지주계급인 거지. 케네는 가장 순수한 생산품이 누구한테서 나와? 농부에서 나온다고 봐서 농부를 지주계급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농부를 뭐라고 불렀어? 맞아요. 생산계급이라고 불렀다. 그다음에 케네는 농업을 무업과 무의 원천, 생산과 부의 원천으로 보는 아까 뭘 주장했다고? 이 사람이 농업이 가장 중요해야 하는 중농주의를 주장했다. 그에 반면 애덤 스미스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경제활동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봤다 아니다. 아니야 긍정적으로 봤지. 그지 그게 이제 자유방임. 그래 맞아 자유방임. 그다음에 보이지 않는 손. 지들이 각자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라도 부가 올라갈 것이다. 결국 개인의 부의 총합이 나라의 부니까 나라가 부강해지려면 어떻게? 개인이 부강해져야 되는데 개인이 부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기가 자신의 이득이 되도록 나라는 한마디로 뭔가를 제재할 것이 아니라 가만히 내버려두면 개인은 알아서 부의 축적을 할 것이고 개인이 부자가 되면 그 개인의 집합체인 나라는 당연히 부자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지? 근데 뭔가 다 이익을 부과하려고 다 주장해서 일을 하게 되면 나쁜 짓 하지 않나? 그치. 그래서 되게 유럽에서 먼저 그거와 관련된 법이 엄청나게 발전했어. 사실 법이 대공하고 그래 법이 왜 필요하냐면 결국은 우리 지금 형들은 지금 이거 민법 이 법하거든 2학년들 법 읽는데 여기도 보면 결국 민법이 뭐 때문에 생겼는지 알아? 개인과 개인 간의 금전적인 어떤 손해나 이런 거에 대한 계약을 잘 이행하도록 강요하는 게 민법이야. 만약에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그 친구가 돈을 안 갚아. 만약에 법 없으면은 그 친구 뭐라 하겠어? 백제 난 없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그 사람은 법이 없으면 돈도 필요가 없잖아. 뭉치면 그치. 아니 돈은 필요하겠지. 물건을 사고 팔아야 되니까. 근데 뭐 진짜 정말 아수라장이 돼 있는 거겠지. 그냥 누가 좋은 물건 갖고 있어. 나 저 가지고 싶네.
그러면 이제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가지고 싶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을 뒤에 이제 뒤통수 쳐서 그 사람 갖고 있는 걸 뺏는 거지. 아주 그냥 아수라장이지. 그래서 내가 좋은 거를 갖고 다니지 못하겠지. 좋은 건 다 집에다 두고 어디 금고에다가 두겠죠. 응? 명품 가방 이런 거 들고 다니지도 못하겠지. 도둑이 도난을 받을까 봐. 자, 그다음 애덤 스미스는 국가가 경제에 완전히 개입해야 한다. 그치? 그러면 좌우 방임이 아니잖아, 그치? 개입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게 자유 방임. 그다음에 공장에서 물건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자 기계가 도입됐다. 자, 이거는 말이 앞뒤가 안 맞죠? 기계가 도입되니까 물건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된 거겠지. 자, 증기기관의 발명과 함께 뭐가 시작됐다고요? 유럽에서는, 영국에서는? 맞아요. 산업혁명이 시작됐다. 자, 유럽에서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계급이 생겨나는데 그 새로운 계급이 뭐라고 불렀는데요? 자본가와 그다음에 노동자라는 새로운 계급이 생겨나게 됐다. 근데 네이선 로스차일드가 어마어마한 부자였다는 얘기지, 그지? 나폴레옹 맞아요. 나폴레옹 전쟁을 통해 엄청난 재산을 모을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 얘도 뭔가 생산한 게 아니라 돈 빌려준 거 아니야. 네 책에? 아, 근데 이게 아마 그게 네이선이 원어민으로 발음하면 네이선일걸? 나단데 네이선. 내 책에서 뭐라 나와있는지 모르겠네. 네이선. 너는 또 하드네. 양장본이네. 선생님은 그냥 페이퍼백. 딱딱한 거. 양장본은 딱딱한 거. 이제 고급진 거. 괜찮아? 맛 괜찮아? 희어가 너무 맛있어? 선생님도 이거 완전 맛있다. 중독되는 맛이야. 자, 영국의 누구들은 노동자들은 그래서 결국 이 기계 때문에 자기네들이 일자리를 잃는다고 생각해서 노동자들은 기계를 고통의 원흉이라고 보고 그래서 무슨 운동이 러다이트 운동인가 그게 무슨 운동이야? 인클로즈 운동이 이게 무슨 운동인데 기계를 어떻게 하자? 기계 파괴 운동을 벌여서 방직 기계를 망가뜨리기도 했다. 사회주의자들은 한 사회 구성원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경제적 불평등이 발생한다. 그치? 그것 때문에 애덤 스미스는 나라가 부강해진다고 봤는데 얘네들은 그것 때문에 불평등이 발생한다. 이익을 추구하니까. 그래서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사회주의인 거잖아. 그치? 자, 봅시다. 자, 콜베르가 벌친 중상주의 정책은 무엇일까? 핵심 키워드가 중상주의였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적어볼게요. 그 사람은 뭐 하자는 얘기야? 중상주의라는 건 결국 뭐 하자는 얘기예요? 수입은 억제하고 수출을 늘려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것인데 수출이 잘 될 만한 상품의 생산을 장려하고 수입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관세를 매겼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어쨌든 나라는 부자가 되겠죠. 그지? 그 나라에 있는 친구들이 다 싫어하겠지, 이 친구를. 왜냐면 자기한테 손해보는 짓을 안 하는 거 아니야. 그지? 자기네들 있고 막 사달래, 막 물건은. 그래놓고 자기 물건은 안 사줘. 자기 나라에 있는 물건 팔기만 팔아, 자기한테. 그래놓고 우리나라 물건은 안 사줘. 나도 그런 친구랑 나도 안 사귀려고 할 것 같아. 근데 이제 만약에 이 친구가 부가 막강하면 그 삥 뜯기는 거 아니야, 결국? 그래도? 그지? 자기 나라 거 아니면 혹은 야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만 우리나라에서 팔라고요. 이렇게 일자리를 안 만들어주면 너네들 물건은 우리가 안 사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트럼프가 하는 얘기인 거잖아. 그지? 12번 답 12번에 12번의 답은 5. 물 먹고 와. 그래 물 먹고 와서 하자. 잘 샀지? 네, 너무 맛있어요. 뭐 이거 비건 젤리래. 거기다 게다가 비건 젤리야.
칩 때문에요. 저희 가족이 다 같이 핸드폰을 바꿨거든요. 근데 이번에 원래 넌 SK였어? SK였는데 LG로 바꿨는데 근데 핸드폰을 바꿨는데 저희 엄마가 바꿀 때 설정이랑 이런 거 막 하면서 이제 돈좀 정해서 디즈니 플러스를 샀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디즈니 영화 보면 갑자기 너무 좋지. 너무 좋지. 뭔가 신기했어요. 우리 딸은 디즈니 플러스에 나오는 모든 거의 영상을 거의 다 봤다고 보면 돼. 요즘 디즈니 별로 안 되지 않나? 그치, 아무래도 새로 이렇게 드라마가 막 업그레이드 되는 거 아니까. 근데 또 선생님은 또 본 거 또 본 거 좋아하고, 선생님 디즈니 또 내가 보는 미드가 있어요. 그 미드를 계속 정주행 또 하고 또 하고 막 에피소드 140분짜리. 응? 캐리비안에서 보셨어요? 저 어제부터 막 보기 시작했어. 근데 옛날 영화인데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건 거야. 기술에 의존하면 사람들이 스토리를 엉성하게 만들어. 왜냐면 스토리가 엉성한데 이 기술로 다 그걸 떼우려 그러는 거야. 근데 옛날 영화에는 기술이 없으니까 그게 스토리가 탄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거기 영화에 집중시킬 수가 없는 거지. 요새는 솔직히 뭐 마블 영화 봐봐. 뭐 스토리가 있어? 근데 거기 안에 막 CG와 막 스토리를 막 그러니까 CG와 기술을 집어넣으니까 좀 지루하더라도 어마어마한 비주얼로 입 쩍 버리게 만들잖아. 근데 그 엔드게임은 되게 약간 낭만이 있고 기술까지 있어서 되게 좋았는데 그 요즘 이후부터는 애들은 나는 중학년 여자 히어로 나는 무엇을 만져가지고 엄청난 능력을 갖게 되었지 이거나 받아라 이걸 다 그래 좋은 건 다 있어. 그지 모든 최강의 것도 다 있어. 근데 뭐 성장하는 게 없고 그냥 뭐 만져서 초능력 얻게 되고 그냥 샤샤샤 운이야, 운빨이야. 그럼 내일이 뭐야? 자, 그다음에 경제표. 아까 누가 경제표를 만들었어? 제일 처음에 켄이라는 사람이. 자, 근데 이게 뭐에 빗대 표현했어? 맞아요. 인체의 혈액 순환처럼 경제도 정해진 규칙에 따라 정확히 움직이기 때문에 그 흐름을 방해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무엇으로 농업을 생산과 부의 원천으로 봤다. 근데 지금으로 따지면 다시 한번 농업이 되게 중요한 산업인 건 분명한 것 같아. 그지? 왜냐면 뭐 우리가 지금 약간 대체제로 음식 우리 고기도 뭐 요새 그냥 그거 비건 고기 만들긴 하잖아. 그지? 거의 비슷하대 맛이. 다 그 과학실에서 랩으로 단백질도 다 만들고 형성하긴 하잖아. 근데 풀떼기는 진짜 과학으로 못 만들어낼 것 같긴 해. 그지 않아? 그지? 농업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긴 해. 자, 상업과 공업은 오히려 비생산적이라고 한다.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지 않는 거란 얘기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란 얘기지. 근데 농사는 진짜 씨를 뿌리면 햇빛과 물만으로 어떻게 보면 거의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고, 제조라는 어떤 공업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제작된 제조 그 재료를 그대로 다시 거기에 투입해가지고 거기에서 많은 거지. 물론 소프트웨어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긴 하긴 하다. 요새로 치면 그지? 2,500원. 그 선생님이 2+1 해가지고 산 거야. 좀 비싸다, 그지? 하나 사 먹기에는. 자, 보이지 않는 손. 이거 누가 주장했다고요? 애덤 스미스가 주장한 이 보이지 않는 손은 원리는 뭘까? 딱 국가가 뭐에 어떻게 하지 않는다고요? 맞아요. 경제에 개입하지 않고 각 개인이 뭘 위해서 행동하면 된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게 두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경제가 자연적으로 돌아가게 된다. 즉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을 전체 사회 이익과 가장 조화로운 방법으로 이끌어준다라는 얘기였어. 그지? 그러다가 산업혁명이 뭔가 변화의 바람을 불고 왔다. 어떤 변화를 가지게 됐을까? 일단 기계가 필요해지면서 그 기계를 살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지? 돈에 대한 수요가 커졌고, 기계 한 대만 있으면 어마어마하게 자본가가 기계 한 대만 딱 사들이면 그냥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뭔가 생산품이 어마어마하게 축축축축 생산이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당연히 돈이 많은 자본가들이 중요해지는 산업 자본주의가 확립됐다. 그 다음에 초대형 직물 산업. 직물이라는 건
이 원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지? 실을 가지고 이 원단을 만드는 거야. 이게 방직이지, 그지? 그 다음에 인구가 10배가 늘어나게 됐다. 그러면서 우리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어떤 계급이 생겨났다고요?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새로운 계급이 생겨났는데, 그리고 또 산업혁명이 생기면서 공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증기기관에 돌릴 뭐가 석탄을 캐야 되겠죠. 그지? 광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시골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도시로 올라왔어. 그러면 그 노동자들이 살 집. 그다음에 이런 생산품을 어딘가로 이동시킬 도로하고 기차 등이 만들어졌다. 근데 엄청난 부가 생겨났지만 당연히 심각한 사회 문제가 생겨났죠. 도시에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이제 더러워져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더럽습니다. 이 책에서도 나와 있어서 그 당시에 영국이 얼마나 더러웠냐면 일단 뭐 오물이나 이런 것들이 처리할 그런 시설이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프랑스에서 귀족들이 하이힐 신는 이유가 옷에 똥 안 밟으려고, 똥 묻을까봐. 도로가 다 똥이어가지고 이 똥 밟기 싫어서 이 하이힐을 신고 다녔대잖아. 생각만 해도 야, 길거리에, 야, 우리 가끔 우리 길에 강아지 똥만 봐도 기분이 좀 안 좋은데, 야, 너네 세상에서 가장 냄새 고약한 게 사람 똥인 거 알지? 이 사람 똥은, 강아지 똥은 냄새도 안 나는 것이요. 사람 똥은 정말, 야, 소똥은 진짜 냄새 구수한 편이야. 걔네들은 풀만 먹었다 치면 사료를 안 먹는다며. 그리고 강아지 똥, 강아지도 사료만 먹기 때문에 사료 먹는 걔네들은 잡식 안 하면은 똥 냄새가 그렇게 안 나. 그래서 가장 똥 냄새가 심한 게 잡식하는 동물들의 똥 냄새가 제일 심해. 육식이 제일 심한 거 아니야? 그치. 사자 똥 냄새 진짜 심하다더라. 그래, 육식만 하면. 맞아. 너무 맛있네. 와. 그다음에 어마어마한 부자 네이선 로스차일드는 어떻게 역사상 최고의 투자자가 됐을까? 근데 운이지 뭐. 야, 전쟁에서 이길지 안 이길지 어떻게 돼? 얘도 약간 좀 치트키 썼잖아, 그지? 투자가라는 별명을 얻었을까? 자, 연합군이 이겼다라는 소식이 아직까지 은행에 전달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 얘네들이 먼저 그 정보를 빼돌린 거잖아. 그래서 요새 지금 뭐는 이제는 이거 법적으로 다 불법이잖아. 예를 들면은 너네 그것도 주식 투자 못해. 신랑이 그거 예를 들면은 주식 관련된 일을 해, 투자자야. 그러면 그 가족하고 그 식구들조차 아무도 주식 투자를 못해. 그게 다 막혀 있어. 계좌가 다 걔네들이 검사해. 그리고 신랑이 펀드 매니저야. 그럼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왔다 갔다 하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주가 조작도 가능해. 조그만 회사 같은 경우는 갑자기 이 주가를 올릴 수도 있어. 그 회사의 주식을 내가 한 막 10억 정도 가지고, 요새는 자본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10억씩 갑자기 그 사람 주식 그 회사의 주식을 다 사. 그리고는 주변 사람들한테 지가 이제 사가지고 갑자기 샀으니까 주식이 올라갈 거 아니야. 원래 오늘 아침만 어제만 해도 1,000원이었는데 갑자기 10억어치 사게 되면은 그 1,000원짜리가 2,000원, 3,000원, 4,000원이 됩니다. 가격이 올라가요. 지가 먼저 올라나. 그래갖고 투자자들한테 이거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예요 하면서 투자자들한테 그 주식을 사게 막 만들어. 자기 돈은 하나도 한 푼도 안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어떻게 하는 거야? 투자자한테 자기 주식을 투자자한테 파는 거야. 지가 그 산 주식을 투자자들한테 자기는 1,000원 주고 사놓고 지가 투자자들한테 4,000원, 5,000원 주당 4,000원, 5,000원 팔면 10억이 3배가 4배가 되니까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래 40억이 되는 거야. 그런 거 막기 위해서 펀드 매니저가 자기 돈을 투자를 못하게 한단 말이야. 자기 그렇게 해서 만들면 안 된단 말이야. 이제는 그런 것들 미리 정보를 가지고 그 내부 정보를 가지고 주식 사고 팔아서 이득을 얻는 거 다 불법입니다. 다 감옥에 들어가야 돼. 자, 그래서 정보를 듣고 일부러 이거 사실 사기친 거지. 자, 이겼다는 얘기 듣고는 지가 갖고 있는 채권을 파니까 사람들은 뭐야, 전쟁에서 졌나? 이 채권의 가치가 떨어졌나? 막 얘가 이제 워낙 많이 가지고 채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지가 팔아야 되니까 사람들 덩달아 분위기가 뭐야, 나도 갖고 있는 거 지금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채권 가격이 가속 떨어지고 있는데 하면서 채권을 주식처럼 똑같이 팝니다. 갑자기 얘가 사람들이 막 이 주식이 계속 파니까 걱정스럽잖아. 나도 팔아야 되나? 하고 팔아. 그럴 때 투자자들 그렇게 속인 다음에 승전보가 널리 퍼지자 헐값에 사둔 채권을 되팔아서 막대한 이익을 남겼다. 지금은 이제 다이아 경제사범이에요. 근데 중개인이 다시 사면 계속 산 걸 묻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 싼 값에 팔은 중개인이 다시 샀는데
모르겠지. 뭐 다 방법이 있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겠지. 그래서 한때 또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았잖아. 아직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코웨이가 원래 웅진 거였어. 웅진 코웨이였어. 그 웅진이라는 출판사 알지? 그지? 그 회사. 그러다가 이제 웅진이 이제 코웨이를 팔았거든. 팔았는데 그 팔겠다라고 딱 결정을 내리는 거는 그건 사장님만 아는 거 아니야. 오너들 일가는 알 거 아니야. 내가 이거를 팔겠다. 자, 이 웅진 코웨이를 우리가 웅진에서 팔겠습니다라고 결정 내리는 건 그거는 제일 윗선만 아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 고지하기 전에 자기네 주식 싹 판 거야. 코웨이 있었던 주식을. 그래 가지고 바로 엄청난 차익을 남긴 거지. 그래서 그 사람들 그거 가지고 아마 그거 벌을 받았을 거야. 아마 경제사범 이런 걸로 어느 정도 벌금을 받는다든지 하는 게 있어. 다 요새는 법적으로. 그런 법적 부분들은 잘 살펴봐야 돼. 자, 왜 사람들은 공장에 나가야 했을까? 자, 영국 농민들은 왜 공장 노동자가 되었으며 사회주의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딱 그 인클로저 운동 때문이다. 인클로저 운동 두 번의 인클로저 운동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미개간지랑 공유지랑 그다음에 공동에 이용했던 땅을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그냥 다 사유지로 다 만들어 버린 거야.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미개간지라든지 공유지라든지 공동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농사 지었던 사람들이 결국 다 땅 없이 쫓겨나게 된 거야. 그럼 농사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들은 뭐하러 나가겠어? 당연히 도시에 와가지고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자층민이 공장 노동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게 첫 번째 인클로저 운동이었고, 두 번째는 농업의 대량 생산을 위해서 다 큰 지주들만 다 한마디로 걔네들이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소작농들을 다 없애버린 거지. 그러니까 그 소작농들이 다 어떻게 됐어? 당연히 땅이 없이 농사지을 땅이 없으니까 뭐 하게 됐어? 도시로 오게 되겠죠. 그래서 공장 노동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생겨나게 됐다. 경제적으로 몰락을 했기 때문에 공장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여기 2번 적어볼게요. 또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유재산에 대한 욕심 때문에 빈곤이 생겨났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었단 얘기지, 그지? 마르크스가. 그래서 공동의 소유를 주장하는 사회주의가 이것 때문에 등장했다. 결국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다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개인이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해서 공동의 이익을 취하도록 하게 되면 이렇게 노동자들이 힘들지 않지 않을까라고 하게 됐단 얘기야. 근데 사회주의는 사실 실패했지.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일 사람이 사실 없었던 거야. 그렇게 착한 사람이 없는 거야. 그치? 내가 열심히 일했으면 나만 돈을 혜택을 받아야지.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나뿐만 아니라 왜?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내가 열심히 일한 거를 쟤네들이랑 다 같이 나눠야 돼? 가 되는 거잖아. 근데 초반에는 그런 것들이 이득이 있긴 해요. 왜냐면 너네 아이돌 그룹도 보면 사실 아이돌 그룹 10명 있다 치면 그 중에서 잘 나가는 애들 한 2명밖에 없잖아. 그래도 보통 처음 계약할 때는 다 n분의 1을 한대. 개인 스케줄이 있다 하더라도 다 개인 정산할 때는 n분의 1 한대. 그러니까 이제 인기 있는 그 그룹 내에서 인기 있는 애는 당연히 그 계약에 불만족스럽겠지. 자기만 열심히 막 예능 나가고 뭐 나가고 힘들었는데 결국 정산할 때는 n분의 1이 되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다른 멤버들이 그렇게 함으로 해서 다른 멤버들 같은 경우 그렇지 않은 솔직히 나 같아도 나는 이 멤버 안 하고 싶을 것 같아. n분의 1 안 하게 되면. 그지? 근데 동기부여가 각자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인기 있는 멤버 같은 경우에는 내가 힘들겠지. 하지만 인기 없는 멤버들도 계속해서 어쨌든 팀 일원으로서 내가 여기에 소속감을 가질 수 있게 되니까. 근데 뭔가 아이돌 중에서 인기 멤버랑 인기 멤버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맞아. 그래서 보통 다 재계약을 하죠. 이제. 근데 잘 생각을 해봐봐. 인기 있는 멤버라는 것도 나머지 그룹 멤버들이 없으면 자기는 사실 아이돌을 데뷔도 못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않겠어? 받쳐주는 애들이 있으니까 지가 빛나는 거 아니겠어? 혼자서 나왔다고 해서 빛나기 진짜 쉽지 않아. 진짜 솔로 가수에서 성공하기는 진짜 쉽지 않잖아. 자, 그 다음엔 118페이지 볼게요. 산업혁명과 노동자. 18세기에 들어서 영국은 생산기술이 크게 발전했다. 생산기술이 크게 발전하게 이게 결과거든요. 무엇 때문에 생산기술이 발전했냐면 18세기에 전통적인 수공업식 제조 방식에서 벗어나 노동자의 분업을 선택한 초기 공장은 이전보다 훨씬 빠르게 물건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생산 기술이 발전해서 빠르게 물건을 만들어냈다는 얘기네요. 그지? 그러니까 수공업자들은 자기가 하루에 이거 페니스를 하나를 만든다면 그지? 공장에서는 다 분업을 해서 자 요거 앞에 님 만드는 사람, 이거 만드는 사람, 이거 만드는 사람 쭈르르르 해놓으면 훨씬 더 하루에 이거를 진짜 뭐 수백 개 뭐야 뭐 회는 뭐 얼마나 많이 생산해내겠어. 그지? 근데 이게 만약에 한 사람이 이걸 만든다 그러면 진짜 하루에 하나 겨우 만들 것 같아. 뭔가 재밌을 것 같아. 하나 만드는 거? 선생님도 20대 때 약간 장인이 되고 싶었어. 누구 장인 밑에 들어가가지고 뭔 어떤 물건이든 상관없어. 뭐든 뭐 칼을 만드는 사람이든 뭐 조각을 하는 사람 나도 약간 장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나도 한 적이 있어. 근데 승훈이 너는 그런 거 한다면 뭔 장인이 되고 싶어? 칼이요. 아, 칼. 선생님도 약간 그런 거에 대한 호신술도 가능하니까. 나는 약간 도자기 장인 같은 것도 해보고 싶어. 그다음에 경률이는? 저요? 저는 약간 모자 같은 거 재밌어요. 의류 옷 같은 거 만들어 잘할 것 같아. 그지? 재밌을 것 같아요. 한 땀 한 땀. 나 희우는 어떤 장인 좀 약간 관심 있어? 도구 같은 거. 어? 도구 같은 거. 도구? 어떤 도구? 응? 다양하게. 근데 재원이가 왔으면 또 프라모델 얘기도 했었을 건데. 재원이도 장인 하나 그러면 잘했을 것 같은데. 과학을 이용해서 프라모델 못하고 과학을 아니 이용해서 자동차. 그치. 자동차 내부 부품을 어떻게 바꿔가지고 또 이런 걸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때 어디 벤츠 공장이 다큐멘터리에 나온 적 있었는데 그 벤츠 근데 정말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거의 할아버지들이 다 거기서 작업을 해. 우리처럼 막 컨베이어 벨트 돌아가는 데서 이렇게 부품 이렇게 하나씩 끼우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 방이 하나씩 있어. 이 커다란 차 한 대가 들어갈 만한. 그리고는 이제 거기서 정말 시계 하나하나 조립하듯이 거기 하나 부품 하나를 정말 진짜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하나하나 조립하는 그런 내용이었거든. 너네 그 스위스 시계 이런 거 막 몇 천만 원씩 억 단위 하는 그것도 진짜 할아버지들이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다 조립하는 거잖아. 근데 재원이 그렇게 하면 잘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아까 시계 장인 이런 것도 괜찮긴 하다. 아날로그 시계. 근데 아날로그 시계도 곧 없어질 것 같긴 한데. 뭔가를 만드는 게 처음에 몇 개는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가면은 그치, 그거를 내가 평생 근데 이제 거기서 업그레이드 시키겠지. 내가 여기서 이 디자인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다음에 보석 누구지? 우리 2학년 형 중 한 명 자기 보석 세공사 하고 싶다는 형도 하나 있었어. 보석 세공사 보석 디자이너 같은 거지 이제. 자, 얼마 지나지 않아 공장은 생산량을 더욱 높이기 위해 인간보다 효율 좋은 기계를 도입했다. 1765년에 제임스 와트가 석탄으로 움직이는 증기기관을 발명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 증기기관을 이용해서 광산에서 석탄을 캐고 실을 만들고 옷감을 짜는 방직기를 움직였다. 자, 산업혁명은 이게 이제 키워드네. 이 문단에 바로 이 혁명적인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한 증기기관의 발명과 함께 산업혁명이 시작됐다는 얘기네요. 자, 공장에 기계를 도입한 건 뭘 높이기 위한 거야? 생산량을 높이기 위한 거. 사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야? 얘네들이 그 당시 뭘 했기 때문이야? 제국주의, 즉 식민지를 개척했기 때문에 이게 생산이 많아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냐면 팔아줄 사람이 사줄 사람이 저기 억지로라도 야 이거 빨리 사. 할 사람이 자기 식민지 국가에 널려 있었기 때문이야. 지금 같으면 사실 우리가 생산을 많이 해도 살 사람이 없으면 굳이 큰일 나는 거지. 무조건 생산하는 게 옳지 않은 거잖아. 자, 증기기관의 발명과 함께 시작된 게 뭐였다고요? 산업혁명.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우선적인 것이 바로 돈이었다. 왜냐하면 그런 기계를 살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영국 산업혁명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은 당시 영국이 제국주의 정책과 식민지 건설로 인해서 유럽에서 손꼽히게 부자였기 때문에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부자여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부자인 게 먼저인 거야. 그 다음 그 결과로 산업혁명이 일어났다는 얘기야. 결국 기계가 인건비를 줄이고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물건을 생산할 수 있었지만 그 기계의 값은 매우 비쌌다. 따라서 공장주는 먼저 뭐가 필요해요? 기계를 구매할 돈, 즉 자본이 있어야 됐다. 이러한 상황을 기반으로 당대의 자본가들은 사회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는데 이에 기반한 이라는 건 이 그 자본가들 경제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기반을 하고 있는 이에 기반을 한 자본주의가 확립이 됐고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시작하여 유럽 여러 나라로 확산된 것도 결국 뭐야? 자본주의 경제가 점점 확장되고 강화된 것의 영향이 컸다. 이것 때문에 돈 버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뭐야
내가 여기서 지금 기계 한 대만 사면 갑자기 공장장이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엄청나게 물건을 생산해. 근데 이게 팔릴지 안 팔릴지 걱정할 필요도 없어. 이거를 팔아줄 식민지 나라가 널려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내가 이 기계를 안 살 이유가 없는 거야. 공장장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지? 사장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자영업이 힘든 이유는 뭐야? 만약에 내수 시장만 고민을 한다고, 내수만 가지고 고민을 한다고 본다면 이게 내수가 잘 풀리려면 나라에서 돈이 돌아야 되는데 경기가 안 좋으면 사람들이 먼저 지갑부터 답죠. 그래서 최근에도 뉴스에 보면 뭐가 많이 나와. 그 외식비를 되게 많이 줄인다. 자, 외식비를 줄여? 당연히 외식은 우리가 어디서 하는데요? 동네 어떤 식당에 사잖아. 근데 동네 식당 사장님들이 다 자영업자들이잖아. 그래서 최근에 자영업자들이 엄청나게 문을 많이 닫았대. 선생님만 해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외식 할까 말까야. 시켜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제 코로나 때 진짜 확 그런 음식 만드는 어떤 자영업자들이 많이 생겨났다가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부터 경기가 오히려 그때 돈을 많이 풀었잖아. 코로나 때 선생님 돈 제법 많이 받았거든. 나라에서 지원금 주는 걸로. 소상공인 지원금 주는 걸로 개인 사업자. 그래서 그때 막 돈이 풀리니까 막 그 돈 갖고 나도 뭐 하겠어. 할 거 뭐 맛있는 거 사 먹고 여행 그때 못 갔으니까 이제 뭐 살 필요도 없는 것도 사고 그랬지 선생님도. 그러다가 이제 그때 풀렸던 돈이 갑자기 많이 풀리면 돈이 많이 풀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물가가 상승하게 되는 거지, 그지? 물가가 상승하고 그와 동시에 이제 경제가 풀려야 되는데 경기가 풀리지 않으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이제 지갑을 닫게 되는 겁니다. 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가장 먼저 일어난 이유는 당연히 어떤 나라였기 때문에 그 나라가 제국주의로 인해서 부유한 나라이기 때문에. 자, 산업혁명에서 제일 필요한 거 일단 뭐가 기계를 살려면 맞아요. 뭐가 있어야 된다? 자본이 있어야 된다. 대량 생산 체제는 빠르게 성장해서 리버풀과 맨체스터를 온통 공장지대로 변화시켰다. 이로 인해 자본가들은 부유해졌지만 자본가는 부유해졌는데 노동자들의 삶은 혹독하고 가난해졌다. 이게 결국요 돈 있는 사람들이 계속 돈을 버는 그런 시스템이 된 거지, 그지? 어른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1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 역시 방직 공장이나 광산에서 12시간 넘게 일을 했대요. 당시 노동자들이 1년 일할 시간은 과거 농부나 수공업자들이 일할 시간보다 훨씬 많았다. 특히나 벼농사들은 1년에 4번 정도밖에 할 일이 없대요. 요새는 다 기계로 해서 밭농사들이 되게 할 게 많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벼농사를 많이 지는 이유가 그렇대. 되게 할 일이 없대. 이따 우리가 논에다가 이거 왜 밭농사를 안 하고 논에다가 모내기 하는 이유 알지? 왜 논에다 모내기 해? 이유가 뭔지 알아? 왜 밭에다가 안 하고 왜 물을 댄 논에다가 벼를 심는 거야? 물 안 줘도 되니까. 물을 안 줘야 돼서? 뭐 그런 것도 있다 치고 또 근데 그거보다 가장 더 큰 이유가 있어. 왜 모내기를 했을 때 생산량이 높아질까? 선생님이 옛날에 얼핏 하고 얘기한 적 있었어. 그 하멜 표류기에 하멜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저기 제주도인가 어딘가 저 전라도인가 어디 떨어져가지고 거의 외국인 노예처럼 취급당하긴 했거든. 근데 이제 막 조선 사람이 막 함부로 대하진 않았고 이제 외국인이니까 걔한테 일을 시켰는데 걔 일이 뭐냐면 아침에 뜰 때부터 자기 전까지 잡초 뽑는 일이야. 잡초 뽑는 일이 되게 중요한 일 중에 하나야. 맞아. 그죠. 이거 예외가 기말 일단 예산이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밭농사를 지으면 정말 하루 종일 잡초 뽑아야 돼. 근데 이제 물에다가 놓으면 되잖아. 그러면은 걔 말고는 애초에 잡초가 생기지는 않아. 물에 잠겨있기 때문에. 그래서 논농사가 장점인 게 있는 거지. 논에다가 하는 게 다 머리가 좋아.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논농사는 할 일이 그나마 없긴 없어.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리고 또 겨울에는 아무래도 안 해도 되지. 생각보다 내가 뭔가 노동량이 적단 말이야. 하지만 공장 노동자들은 어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겨울이나 한여름이나 그 시간에 가서 정해진 시간에 가서 일을 해야지만 하루 벌어가지고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겨우 번단 말이지. 자, 그런데도 노동자들이 받는 보수는 겨우 목숨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에 불과했다. 여기 책에도 보고 나와 있더만 누구지? 누군가가 케이스인가 누군가가 절대 노동자들한테 돈을 많이 주면 안 된대. 돈을 많이 주면 걔네들이 일을 안 한다는 거야. 내가 이만큼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이제 다음 달은 놀아볼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딱 먹고 살 만큼만 월급을 주라 그랬대. 그래야지 얘가 하루라도 쉬면은 이제 못 먹고 사니까. 정말 나쁜 사람들이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굶주렸고 당연히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면 언제 교육받겠어요. 교육을 받지 못하고 가난을 대물림했지만 자본가들은 그런 노동자들을 게으르다고 비난하며 혹독하게 다루었다.
자, 그럼 노동자들한테 어떤 일이 일어났어? 몹시 적은 보수를 받았죠? 적절한 교육도 못 받았죠? 아이들도 노동을 했지, 그지? 배제됐다는 건 안 했다는 얘기인데 아이들도 노동 공장에 갔습니다. 그 올리버 트위스트 보면 걔도 공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 거잖아. 그거보다 오랜 시간 노동했다. 맞네요. 적절하지 않은 것 디귿. 자, 고통스러운 상황이 계속되자 노동자들이 직접 나서서 노동 환경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그게 1802년에 한 조선소에서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일으켰다. 이쯤이면 우리도 충분히 이 사람이 파업하는 거 나도 동의할 것 같아. 그지? 또 1811년에는 노동자들의 가난으로 내몬 원인이 저 기계 때문이다 라고 해서 기계를 부숴버리는 러다이트 운동을 벌였다. 또 1838년에는 가난한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선거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민중운동인 차티스트 운동도 일으켰다. 그래서 첫 번째 임금 인상을 요구해서 파업하고 러다이트 운동 일으켰고 그다음에 차티스트 운동도 일으켰다. 그리고 1845년에 엥겔스가 영국 노동자 계급의 생활 환경이라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자, 이렇게 지금 너네들 삶이 근대화가 되면서 나아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 그러면서 노동자들의 비참한 삶을 사회에 고발했다. 자, 산업혁명에서 노동자의 선거권 확대는 차티스트 운동이지, 그지? 선거권은 차티스트 운동. 자, 이 보고서에서 노동자들의 비참한 삶을 사회에 고발한 사람이 엥겔스. 자, 일부 사람들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려고 단순한 권리 주장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라고 여겼다. 결국은 산업혁명을 견인하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 자체 이거 문제가 있다. 이게 자본이 돈을 벌게 하는 거 이거 애초에 돈이 없는 사람들은 평생 이 돈을 가져볼 수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 산업혁명을 견인하고 있는 게 어떤 견인한다는 얘기 그게 동력이잖아. 견인차 할 때 끌어잡아 당기는 거잖아. 그게 바로 동력이잖아. 그럼 이어절로 쓰라 그러면 자본주의 경제. 추워? 응. 그래서 자본주의 하에서 자본은 인간을 기만하고 거짓된 욕구를 창출하는 것이며 노동자는 공장에서 가동하는 기계의 부품이라고 전제하기 때문에 노동자에게 비인간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사회에서 무력해진다. 이들은 사람들이 탐욕스러운 이기주로부터 벗어나서 사회적 존재, 즉 진정으로 인간적인 존재로 회복되기 위한 개인이 자본을 소유하기보다는 개인들이 속한 사회가 전체가 이를 평등하게 분배해야 된다고 봤다. 이거에 대해서는 요새 너네도 할 말이 많을 거야. 그지? 평등이냐 아니면 기회냐. 그러니까 기회의 평등이냐 결과의 평등이냐 이거잖아. 선생님도 기회의 평등은 오케이야. 그지? 근데 결과의 평등은 뭐야? 그치 나도 맞아. 그러니까 나도 뭐 노력한 건 다를 텐데 그렇죠. 똑같은 결과를 하면 근데 그건 어떻게? 사실 선생님도 늘 얘기하잖아. 공부도 재능이라고 얘기했잖아. 내가 똑같이 2시간을 투자를 했어. 근데 결과가 달라. 그럼 어떡할 거야? 그거에 대한 어떤 결과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걸 이루지 못한다? 그 정의란 무엇인가 책에서 보면 그 학자가 주장하는 되게 충격적인 것 중 하나가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를 뽑기로 보내자는 거였어. 근데 그 사람은 뭐 실험 결과가 있긴 있었어. 그렇게 했을 때 너네가 졸업만 힘들게 한다면 충분히 거기서 뽑기로 보내도 그 안에 서울대라는 어떤 지식을 누구나 서울대에서 하는 좋은 고급의 양질의 교육을 받을 만한 우리가 권리가 있는 거 아니야? 꼭 공부 잘한 사람만이 서울대 가서 서울대에 대한 양질의 교육을 받아야 되나? 그건 어떻게 생각해? 너도 서울대 보내주면 나는 더 양질의 교육 받아서 더 괜찮은 사람이 될 것 같지 않아? 근데 뭔가 이게 그래서 졸업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지. 내가 가가지고 그래 내 머리가 딸려서 혹은 내가 노력을 못해가서 뭐 다른 사람들이 노력해서 갈 수 있었던 건 뺏어먹는 거 맞아. 그럼 만약에 아무나 보내줄 거면 차라리 그 기회를 더 노력한 사람. 그러니까 다 서울대 만들자는 거지. 그 말이야.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서울대를 만들자는 거잖아. 프랑스도 약간 그렇게 있잖아. 프랑스 1대학 이제 다 전부 다 어떤 소르본 대학 뭐 옛날에는 사립대학 이런 대학들도 다 프랑스 1대학, 프랑스 2대학, 프랑스 3대학 이렇게 만들었거든. 근데 그렇게 하자는 거였거든. 그게 거야. 전부 다를 서울대를 만들자는 거야. 서울대 1 서울대 2 서울대 이렇게. 어떻게 생각해? 아니야? 공부 못하는 사람이 공장 가야 돼. 공장? 아니지. 그 양질의 교육을 아무도 이해 못할 것 같아.
아무 이해 못할 것 같아? 근데 또 모르잖아. 아 나는 선생님 사실 대학원을 가고 싶은데 서울대 대학 그 미학과를 가고 싶거든. 근데 그 미학과가 몇 군데가 없어. 서울대랑 서강대 미학과가 있나 하여튼 미학과가 되게 철학과잖아. 근데 철학과 중에서도 가장 쓸모없는 학문 중에 하나잖아. 미학을 연구하는 거야. 근데 나는 되게 그 미학을 좀 연구해보고 싶긴 한데 힘들긴 힘들더라고. 최소한 외국어 2개를 해야 되더라고. 영어는 기본으로 하고 영어 이외에 제2외국어까지 자격증이 필요하더라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개인들이 속한 사회 전체가 평등하게 분배해야 된다. 그러니까 왜냐면 서울대도 사실 결국 세금으로 서울대 그 등록금이 낮아지는 거잖아. 그지?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등록금이 공짜고 과학고 이런 것도 다 공짜란 말이야. 그럼 왜 그 공짜를 꼭 머리가 좋고 똑똑한 애들한테만 그런 교육의 기회를 줘야 돼? 나도 과학고에서 공부하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나? 지가 노력을 해서 그래? 아, 내 노력해도 안 돼. 꼭 노력을 해서 거기 들어가야 돼. 내가 가서 교육받으면 더 똑똑해지는 거 아니야? 영재교육 내가 받은 영재교육 다 시키면 안 되나? 그러면 과학고랑 그런 게 있을 이유가 없잖아. 왜? 그래서 과학자도 더 많이 만들어내면 되잖아. 아니야?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 나는 그래서 되게 그거는 한번 뭐 전부 인원을 다 뽑기로 뽑으라는 건 아니고 서울대. 그래서 이제 너네가 지역 균형 그 인재 있잖아. 그 뽑는 것도 일종의 그런 차원이라고 봐야지. 물론 그거 가지고도 뭐라고 막 지역 균형 인재를 막 서울대 학생들이 정시 보고 들어온 사람 되게 무시한대. 좋은 거 생각했어. 뭐? 이제부터 기파랑 시험 안 치고 그냥 순위를 뽑기로 정해. 아니 반을 뽑기로 정하지. 아람반, 가온반, 그지 그걸 다 뽑기로 정하는 거지. 그러면 약간 이상한 애들이랑 붙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대신 이제 엄격하게 해야지. 걔 뭐 떠들면 벌점 이런 거 해가지고 바로 강등, 바로 그런 거 엄청나게 엄격하게 해야지. 뽑는 건 네가 들어오는 거는 뽑기로 아람반 들어올 수 있어. 하지만 거기서 노력해가지고 가온에서도 아람으로 올라갈 수 있고 이런 기회는 이제 계속 열려 있지. 매달. 근데 더 치열할 것 같긴 하다 그러면. 더 무서울 것 같긴 하다. 뽑기할 때는 무서울 것 같아. 그 태국에 군대가 뽑히잖아. 4명 중 1명만 군대 가거든. 그래서 딱 성인이 되면 군대 징병 그 있잖아. 그럼 다 같이 뽑기하는 장소로 가.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돼요. 그래서 이제 다 같이 가서 여기서 이제 뽑아. 그러면 4명 중에 1명만 군대 가거든. 보고 저희들 중에서는 가는 거예요. 그치 이 중에 1명 이제 군대 가는 거야. 내가 알기로는 4분의 1이었어 확률이. 한국에서도 그러면 너무 좋은데. 너무 좋아. 그래서 누구지? 우리나라 그 아이돌 중에서 태국에 하나 있는데 되게 한국말 잘하네. 한국말 되게 잘하네. 태국? 요즘 알고. 대만? 태국이지. 대만 아니고. 요새 알지. 한국말 되게 잘하고 되게 똑똑하더라고. 태국. 지금 최소한 11시 20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15분. 왜 이렇게 시간이 잘 갔지? 걔 누구지? 니쿤 아니었고. 얘다 얘. 얘. 이름이 뱀뱀. 뱀뱀 알아? 얘 알아? 뭔가 본 것 같아. 그래 얘는 뽑게 가지고 면제 뽑았대. 엄청 떨렸대. 래퍼래 래퍼. 우리나라도 그냥 그런 거에는 저희 다 같이 그렇게 전 국민 다 근데 그래서 뽑으면 얼마나 우울하냐. 그냥 다 같이 가는 게 낫지 않아? 아니야? 나만 아니면 돼? 저희도 러다이트 운동을 버리고 저거 차티스트 운동을 버리고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표해보는. 자, 그래서 그럼으로써 노동의 진정한 가치가 구현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사상은 자본주의에 정면으로 반발하는 사회주의의 밑바탕이 됐다. 일단 자본주의 경제에서 노동자들은 뭐의 부품인 거야, 그지? 공장에서 가동하는 기계의 부품. 가동하는 기계의 부품으로 여겨졌다. 그다음에 자본주의 정면에서 반발하는 사상이 사회주의다. 자, 핵심 내용. 제일 처음에 산업혁명이 어떻게 시작됐니? 증기기관 발명과 함께 시작됐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 자본주의 산업혁명에서는 자본이다. 왜냐하면 공장에 기계를 살려면 어마어마한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다음에 산업혁명을 확립시킨 자본주의 경제. 산업혁명 시대에 노동자들이 얼만큼 힘들게 살았냐. 그다음에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각종 운동을 벌였지. 그다음에 노동자 권리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서 사회주의의 사상이 등장했다라는 얘기지, 그지? 자, 그다음에 산업혁명이 생기면서 어떤 새로운 계급이 생겼니?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계급이 생겼다. 자, 자본가는 더욱 부유해졌죠. 하지만 노동자는 더욱 가난해졌어. 근데 사회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 즉 이것 때문에 자본주의가 확립이 됐다. 근데 노동자들은 더 가난해지고 힘든 삶을 대물림하게 됐다. 그래서 노동자의 권리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일단 조선소 파업해서 임금 인상 요구했고요. 그다음 러다이트 운동은 기계를 파괴하는 거. 그다음에 차티스트 운동은 선거권.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대통령이 항상 딱 대통령 이제 입 후보가 해가지고 처음으로 그거 하게 되면 그 선거 유세하면 어디를 항상 대통령 선거할 때 그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로 가? 트럭 빼고 노래 부르는. 그거 말고 또 있잖아. 항상 가는 거 있잖아. 공장? 노동자들이 많은 거. 뭐 공장보다 요새는 시장 가지. 그지? 그다음에 택시 아저씨들 만나지. 택시 기사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나잖아. 진짜. 왜 그래요? 그러니까 택시 기사들이 되게 일단은 발빠르게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택시 손님 태우면은 나도 택시 요새는 택시 잘 안 타긴 하지만 옛날 택시 타면 진짜 항상 기사님들이 정치 얘기를 항상 한단 말이야.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서 그 택시 기사들이 항상 대통령들이 만나고 다녀. 그거 막 선거할 때 막 버스 타고 그 택시 그 트럭 같은 거 타고 맨날 트로트 같은 거 치면서 다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선거 그것도 있긴 한데 뭔가 너무 짜증나. 맞아. 그래서 우리나라는 되게 택시 기사님들이 파워가 커서 그래서 우버 택시가 이제 못 생기는 거야. 외국에는 그런 택시 기사님들끼리 조합이 없어. 근데 우리나라는 다 그 사람들끼리 다 조합이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되게 크거든. 개인 택시 아저씨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잖아. 영국도 택시 운전 기사 되려면 엄청나게 까다로운 시험을 쳐야 돼. 그래서 그 택시 운전 기사에 대한 자부심이 어마어마한단 말이야. 자, 그다음에 엥겔스가 노동자들의 비참한 삶을 사회에 고발하게 됐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야.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 대한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서 한 개인이 아닌 사회 전체가 자본을 평등하게 가지자. 그게 사회주의의 근간이 됐다. 그다음에 이제 문제 풀어보세요. 1번, 2번, 3번, 4번까지. 그치. 이거 풀고 쉬는 시간. 저는 오늘 수학 시간 미쳤어요. 수학 학원이. 다음에는 손 들어. 수학 시험이 26년이거든요. 지금 2시간 반 동안 시험을 봐야 돼요. 누가 시험을 2시간 반 동안. 힘드네. 쉬는 시간.
밖에 더워요. 더워? 밖에? 에어컨 켜줄게 또. 그리고 이거는 좀 그래도 열이 좀 덜 나는데 선생님 마지막 타임은 위에 반에서 큰 교실에서 하거든? 와, 그 화면에서 열이 어마어마하더라. 혹시 잠깐만요. 네. 네. 여기 있어요. 네. 오늘 다 100점이네. 쉬는 시간 30분까지 쉴게. 자, 정답은 5, 2, 3, 4. 여러분들도 다 맞출 수 있어. 오늘 영상 보고 하는 친구도 다 맞춰봐. 트라는 내로 트라는